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식을 올렸으니 이제 딱 반년이 지났네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저희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 사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이랑 원만하게 지내본 적 없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참고 살다가 드디어 얼마 전 시댁에서 한판 거하게 치르고 앞으로는 인연 끊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정했어요. 그쪽에서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앞으로 시댁 식구들 얼굴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좋고 명절마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죠. 일단 시부모들도 전부 별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우였어요. 남편에게 4살 차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단 저랑 동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결혼 승낙 받으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싸가지도 좀 없어 보이고 제가 하는 말에 반응하는 표정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첫 만남부터 저를 견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신우 데리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지가 시어머니도 아닌데 기껏해야 뭐 어쩌겠나 싶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상견례 때도 신우가 꾸역꾸역 그 자리까지 나와서 계속 얼굴 표정 찡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틱틱대며 신경을 긁더라고요. 하도 짜증나서 나중에 남편에게 따로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신 동생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신우가 작년 초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을 당했었다 하더라고요. 멀쩡한 예비 신랑 놔두고 결혼 직전에 다른 남자랑 펜션 잡고 1박 2일 여행 갔다가 들켰답니다. 자기 딴에는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놀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들키는 바람에 결혼식도 파토가 났고 신우 다니던 회사에도 이미 청첩장까지 쫙 돌려놨다가 바람 피운 게 소문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바람피다 파혼당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만 들어봤거든요.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 동생이 본인은 결혼 못하고 파혼했는데 제가 똑같은 나이에 결혼 준비하고 저희가 잘 살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그런 것 같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신우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며 중간에서 이상한 짓 못하게 다 차단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너무 든든하고 좋았죠.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신혼집 얻어서 사는 지역이 시댁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주 만날 일은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남편이 저보고 갈 필요 없다며 집에 있으라고 해놓고 남편 혼자 내려갔다 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면서 은근히 뒤로 압박을 주셨지만 남편이 생각보다 잘 막아주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못을 받고 한 결혼이었거든요. 효도는 각자 자기 부모님께 알아서 하기로요. 저도 남편한테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기념일에 용돈 챙겨드리란 이야기 같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대신에 제가 알아서 때가 되면 친정에 용돈 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면서 말이라도 남편이랑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제가 잘할 필요 전혀 없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일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따로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는 이런 모습이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싸움 날 일이 없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사위에게 크게 불만이 없으셨지만 시댁 반응은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와서 같이 얼굴 마주하고 밥도 먹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차단해 주었고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이고 결혼할 때나 앞으로도 시댁에 손 벌릴 일도 없는데 뭐라고 하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잘 살았죠. 지난 설날이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는데 그때는 남편이랑 일찌감치 내려가서 전도 부치고 며느리 노릇을 해드렸어요. 남편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제 눈치 보면서 심부름 도와주고 있는데 명색이 그 집안 딸이라는 신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그랑땡도 붙여놓고 산적꼬치 만들어놨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면서 안주 삼아 하나씩 주워 먹는 겁니다. 진짜 개념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우리 친정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시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고 남편마저 자기 동생 낮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적당히 마시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죠. 그냥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싶어서 며느리인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었죠. 거기까지는 조금 짜증났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먹다 말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새언니 예쁘게 좀 붙여봐요. 자기 집안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설날에 부모님 보러도 못 가고 시댁에서 전 부치고 있는 저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순간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정 조절 못해서 얼굴이 싹 굳었더니 남편이 먼저 알아채고 신우한테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안 도와줄 거면 저리 가라 하더군요. 끝까지 얄미운 신우는 동그랑땡 몇 개를 더 챙겨 들고 거실로 나가서 마저 맥주를 마셨어요. 내가 왜 황금 같은 설 연휴에 시댁에서 전부치면서 나랑 나이도 똑같은 신우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전부치던 뒤집개로 얄미운 신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친정부모님한테 가고 싶었지만 남편 얼굴을 봐서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신우는 기회만 있으면 제 앞에 얄죽거리며 미운 짓만 골라서 했지만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니까 한 귀로 흘려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2주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주말에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선물은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되어서 맨손으로 가긴 좀 신경 쓰이니까 남편에게 선물 사는데 보태서 더 좋은 거 사라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시댁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설날 이후로 처음 얼굴을 마주한 날이었지만 그새를 못 참고 신우가 또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졌다 진짜.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상을 직접 차려야 하지 않나? 어떻게 시어머니가 음식 다 해놓으면 입만 들고 와서 먹고 갈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지는 바람 피우다가 시집도 못 갔으면서 신우가 저한테 이딴 소리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성격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입 다물고 참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옆에 시부모가 있건 말건 신우가 한 말을 그대로 되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입을 열고 신우에게 제가 말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섰어요. 너는 새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나중에 너 시집가면 너네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주는지 지켜볼 거야. 요즘 세상에 음식 차리기 귀찮으면 나가서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 라고 남편이 말을 했더니 신우의 얼굴 표정이 구겨지면서 입술이 삐쭉삐쭉 나오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안 가본 신우가 이상한 아침 드라마를 잘못 본 건가 어디서 저렇게 못된 소리만 배워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마치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길래 남편이 결혼 전 자기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거실에 앉아있기도 뻘쭘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남편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길래 그거나 구경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신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또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빠 옛날 여자친구 얼굴 봤어요? 진짜 이쁘고 착했는데? 우리 엄마랑 나랑 딱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다니까. 하도 유치해서 뭐라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서로 비밀 같은 건 없이 지난 과거까지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와 한때는 결혼 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우리 둘 다 지나간 일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굳이 제가 남편의 과거 여자친구를 들춰서 뭐 하겠어요? 신우가 또 저를 열받게 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속셈이 너무 뻔하게 보여서 어울려주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지금은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신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서 나불나불 입을 털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면서 둘이 잘 어울린다고 주변에서 다 난리였는데 뜻하지 않게 헤어져서 너무 아쉽게 됐다고 떠들어댔어요. 신우인 자기한테도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시어머니도 그 여자가 예쁘고 싹싹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했다면서요. 그 뒤로도 거의 10분에 걸쳐서 남편의 지난 여자친구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자기 오빠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로 제 눈앞에서요.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 친구였으면 바로 뺨이라도 한 대 올려 붙였을 텐데 그래도 명색이 신우라서 꾹 참았죠. 애써 웃으면서 결혼 전에 누굴 만나던 뭐 어떠냐고 지금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대답했더니 신우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래도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냐면서 저보고 너무 쿨한 척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있었고 과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그런 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아가씨처럼 결혼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하는 말에 한 방 먹었는지 갑자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고 열받아 있었는데 신우의 분해하는 얼굴 보니까 속이 좀 풀리는 듯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날은 거기서 넘어갈 법도 한데 신우의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그런데 너 결혼 전에 남자 엄청 만났다면서? 그거 진짜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순간 밥 먹다 말고 굳어서 저를 쳐다봤고 보나마나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헛소리한 거라 생각해서 신우를 쳐다봤더니 킥킥 웃으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신우하고 장난으로 농담을 좀 한 건데 뭔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둘러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었고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이 대충 분위기를 읽었는지 요즘 세상에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색을 하면서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쉽게 만난다지만 나는 그런 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더라.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라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적어도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기 엄마 말을 막으려 나섰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버렸죠. 어머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저는 남편 만나기 한참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고요. 아가씨는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다가 파혼당한 거 아니었나요? 제 말에 집안 분위기가 당연히 얼어붙었고 신우가 야, 너 미쳤냐?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내려면 애초에 이 짓을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까 아가씨가 그러던데 남편도 저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와서 인사시킨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신우도 아주 예뻐했다면서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럴 거면 저 말고 그 여자랑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번엔 가만히 있던 남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바로 옆에 있는 신우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너는 네가 바람 펴서 파혼했으면 됐지. 왜 멀쩡히 잘 사는 나까지 이혼시키려고 하냐? 라면서 신우한테 소리 질렀고 결국 시어머님의 생신잔치가 밥 한술 뜨기도 전에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신우가 서로 욕하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걸 한 발치 물러나서 보고 있었고 신우가 남편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보고 생일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집에 가라고 해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대충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제게 앞으로는 식구들 생일이건 명절이건 시댁에 오지 말랍니다.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뒤로 집이 조용할 날이 없다. 내가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냥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자. 제가 오면 자꾸 분란만 일으키고 식구들끼리 싸움 난다면서 앞으론 집에 올 일이 있으면 신랑 혼자만 보내라네요.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 줄 아셨나 본데 지지 않고 어머님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론 절대 얼굴 비추는 일 없겠다 말씀드리고 허리 꾸벅 숙여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뒤에서 시어머니의 혀를 찢찢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그렇게 고소하게 들릴 수 없더라고요.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한테 잘했다면서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불미스러운 일 생기는데 앞으로는 시댁 없는 셈 치고 살자고 해서 저도 남편한테 앞으로는 당신도 처갓집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평소에 둘만 있으면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신우가 가장 문제고 그런 신우 뒤에서 자기 딸 편만 들고 있는 시어머니가 두 번째로 큰 문제죠. 제가 먼저 가기 싫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결혼한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너무 부럽대요. 알게 모르게 시댁 눈치 보고 참고 사느라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저처럼 한번 면전에서 시원하게 터뜨리고 연을 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신우와 싸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참고 살았는데 막상 싸워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다들 참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터트리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네요. 얼굴 안 보고 살면 저야 좋지. 며느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